2020년 4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거에 이어갖고 대역 김정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짜, 각계무셔 김정은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아니겠죠. 북한이 준비하는 깜짝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대북 심리전, 정보전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보전에서 쓰는 용어 중에 혼수모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6개, 중국에서 나온 뭐 계략책 중에 하나 36개, 36개의 계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계책인 36개가 주위상, 우리는 뭐 출행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안 되면 도망가라는 게 36개라 그러는데, 36개는 뭐 승전계, 혼전계, 뭐 패전계 이렇게 6개 또 계략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전계입니다. 아주 막 서로 이기고 지는 게 복잡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혼전 상황에서는 승기를 잡기 위해서 쓰는 방법 중에 방법으로 6개를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혼수모어입니다. 이 맑은 물이 있으면은 위에서 보게 되면 고기가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럴 때 뭐 물을 휘저어가지고 그럼 고기가 놀래 달아나겠죠. 그러한 틈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아내라는 겁니다. 혼탁하게 해서 오히려 고기를 잡는다. 맑게 보이면 더 잘 잡을 것 같지만 흐릴 때가 더 잘 잡힌답니다. 전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그 혼수모 작전을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미국이 정보기관이 하는 게 그와 비슷하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혼전계의 유명한 작전 중에 하나가 원교 근공입니다. 원교, 멀리 있는 적이겠죠. 근데 나는 아니니까 그쪽하고는 잘 지내고 가까이 있는 상대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흔히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원교 근공을, 이 정확한 뜻은 내가 장차 이루려고 하는 원대한 목표, 그게 원자겠죠. 그거를 혼탁할 때는 그걸 쳐다볼 때 아니라 눈앞에 있는 내 위험, 내 상황부터 대처하라는 뜻입니다. 큰 목표만 보고 자기 앞에 있는 상황을 보지 않으면 고립돼 버립니다. 실패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현재 상황 돌파하려면 멀리 혼자 꼿꼿이 가면 안 돼요. 동맹을 만들어야 돼요. 동맹.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고, 바로 앞에 문제는 전문가들이 푸는 거거든요. 동맹을 확보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하겠다, 연방제 같은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발등에 불인 북핵 문제하고 김정은 급변 상황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여기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전협정을 이용해서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라는 겁니다. 한미동맹, 한일협력을 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원교 근공, 혼전계에서는 그게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보를 보면은요, 김정은의 건강 이상이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모습으로 짠 나타나서 나는 멀쩡해 할 수도 있지만, 2014년도에 이미 상당 기간 사라졌다가 4개월인가요? 발목 수술을 하고 물혹을 제거했다 그랬죠. 그리고 지팡이 짚고 나타난 게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근데 북한은 절대로 최고 지도자가 쓰러졌다는 걸 밝히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건 밝히죠. 영국도 총리가 코로나 걸리니까 밝히잖아요. 밝히지 않습니다, 쟤네들은. 저게 저런 나라가 정상 국가가 아니고 저게 이제 전제 국가인데, 그런 나라하고 통일을 어떻게 하자는 이 주사파가 이게 문제입니다. 주사파 총권이 문제인 거예요. 이거 이 상대를 구별하지 못해요. 민주적으로 움직이는 중국, 미국, 일본은 그렇게 적대식으로 보면서 저런 엉터리 정권을, 저자들이 과거에는 군부 독재 정권이 그렇게 한다고 비난했는데 그보다 더 심한 자들하고 대화 상대를 삼고 있어요. 희한하죠? 네. 지금 북한이 의료전이 달라붙어 고치고 있겠죠. 그런 사이에 김정은이 잘못됐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대역을 지방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뭐 오늘 아침 신문에 여러 군데 났는데, 원산에 나타났다. 제가 원산 북쪽에 문천인데 문천에 차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전형열차. 그런 식으로 이제 갖다 놓고 그가 좀 돌아다니겠죠. 네. 그리고 동영상은 절대로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이제 이 친구가 행동을 진짜 하처럼 해야 되니까 어디를 방문할 거예요. 근데 어디를 주로 방문하는가 하면 군사훈련을 주로 방문합니다. 어느 기업체를 가거나 그러면은 뭐 기업체도 갈 수 있겠네요. 근데 어떤 개막식 같은 데는 잘 안 갈 겁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군사훈련은 작년, 재작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또 어떤 사업장도 뭐 비슷하면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사진은 과거 김정은이 갔던 곳에
그 사진을 내보냅니다. 특히 군사훈련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때 안 쓴 B컷, C컷들을 내보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김정은이 거기에 간단한 대역이 간거하고 과거 김정은 사진을 결합해서 생존하에 있는 것처럼 멀쩡히 돌아다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앞으로 노동신문에 나올 거고 그 사이에는 동영상은 잘 안 나올 것이다. 김정은이 다 고쳐져야 나올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속이기 위해서 상당히 강력한 무기, 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장거리 미사일도 쏘고 거기에 대역이 가서 참관하는 걸로 하고 사진은 과거에 그걸 쐈던 김정은이 있을 때 뭐 그런 사진을 내보내서 김정은이 멀쩡히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과시할 수도 있겠죠. 네, 북한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김정은이 대역을 쓰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뭐 러시아어나 이런 걸 못하는데 갑자기 러시아 갔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또 러시아를 가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가는 거니까 그래야 또 러시아를 공부하는 거니까 2008년도에 아버지 김정일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4개월 동안 안 나타났죠. 그때 이제 중풍이니까 그 북한도 그건 금방 판단하죠. 그래서 살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하다가 김정일하고 체형, 나이, 식습관 뭐 이게 거의 몸도 얼굴도 비슷한 사람을 찾았답니다. 그 상당히 좀 지위도 높아야 되죠. 뭐 천한 사람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산지사방으로 찾아서 그리고 그분이 또 풍을 맞았어야 돼요. 그래서 풍을 이겨낸 사람이 있는지 찾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 내부가 아닌 제3국에서 그런 사람을 찾았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식습관도 비슷하고 그분도 풍을 맞아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다 살아나신 분인데 건강하게. 근데 그분은 이제 외국의 시민권자로 계셨답니다. 그래서 북한도 뭐 외교관이 있고 정보기관이 있으니까 여러 루트로 보내가지고 그분은 조금 설명드리면 국내에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오시고 나이는 이제 짐작하시겠죠. 김정일이가 42년생이니까 2살 아리랍니다. 44년생입니다. 일찌감치 이민을 가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국에서 성공을 해갖고 돈도 많이 버셨고요. 귀한 분이 된 거죠. 부귀를 누리신 분인데 뭐 지금도 생존해 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년생이니까 지금 연세가 56, 76세인가요? 좀 되시겠네요. 그 지금도 이제 그러신데 아주 세상에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반공주의자고 자유민주주의자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이가 부르니까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이북 출신은 아니고요. 44년생이니까 뭐 북한에 살았다고 해도 1년밖에 못 살았을 아니면 6.25 전쟁 때 오셨다면 한 6년 사셨을 어릴 때니까 뭐 의미가 없죠. 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반공주의자고 자유민주주의자인데 방문해서 김정일하고 재밌게 식사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내가 이 병을 고치는데 서양의학보다는 동양의학이 낫더라 라고 해서 북경에 가면은 중국의 유명한 한약방 동인당 있죠. 동인당 팀이 이제 가서 김정일이를 좀 고쳐주기도 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중풍을 이기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답니다. 그때 김정일이 이분한테 내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 동안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대역을 만들어서 돌아다니게 했다. 북한 지역을.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이걸 모른다. 내가 이렇게 된 걸 모른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2009년이죠. 그 전에 말씀드릴게 바로 그런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 1월달 그러니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하기 한 달 전에 시진핑이 김정은을 초청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자기 전용 2호기를 빌려주고 하는데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김정은이도 김정일하고 체질이 비슷하고 풍 맞을 위험이 높았잖아요. 그때 보도 보시면 동인당 방문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어서 한 10년 만에 아들이 방문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분을 하고 대화를 하고 난 다음부터 풍 맞은 김정일이는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고 4년 살다가 죽었죠. 어쨌든 그분께서도 뭐 풍 맞으신 다음에 술을 안 드셨다 그러고요. 이분은 지금도 이제 건강하게 계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김정일이가 대역을 쓴다는 걸 이제 좀 확인한 사람이 됐고, 살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구나라는 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김정일하고 친해져서 하나 도와주신 게 있는데, 2009년도에 퇴임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보도가 있었죠, 이렇게. 그때 이분이 이걸 도와줬습니다.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죠. 아닌데 그때 이제 우리 정보기관도 눈치를 채고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감을 잡았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김정일이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대역으로 썼던 김정일의 대역을 해외로 내보냈답니다. 해외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상당한 돈을 주고 내보내서 끝까지 숨어 있으라고 보낸 것 같은데, 이게 비슷한 게 뭔가 하면 김정은이가 어린 나이 때 스위스에서 학교 다녔잖아요. 그때 이모인 고영숙 부부가 김정은이를 돌봐줬잖아요. 여정이하고 정철이하고. 근데 이들이 미국으로 망명했잖아요. 그래서 고영숙 씨 부부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여러 차례 그 보도할 때 사람들이 안 믿었는데 이분들이 2016년인가 국내에 소송을 걸었어요. 탈북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보도한다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고영숙 씨가 부부가 실제로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이것처럼 그 김정일 대역을 했던 사람을 북한이 제3국으로 내보내서 살고 있게 하고 있답니다. 그 이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은도 이제 2012년에 북한을 이끌면서 건강이 자꾸 나빠지니까 2017년부터 아마 대역을 찾았다는 걸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흥정광성 출신의 조선족 K씨를 찾았고, 뭐 상당히 비슷하답니다. 근데 좀 잘 웃고 김정은만큼 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갈 때 옷을 많이 껴입고 나갑니다. 여름 행사보다는 겨울 행사에 주로 나가는데 지금 자꾸 더워지게 되면 대역도 이제 행동하기 힘들어져요. 옷 얇게 입어요. 아니면 많이 먹어야 되니까. 본인도 고역이겠죠. 잘 웃는 스타일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하고는 할아버지끼리는 서로 김일성 유격대 활동을 같이 했다는 이력이 있습니다. 북한도 어느 정도 성분 검사를 해서 확실해야 쓰죠. 아무나 안 쓰죠. 그래서 그가 이제 김정은 대신에 지방 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럴 때는 김정은 동영상은 나오진 않고요. 스틸 사진을 쓰는데 과거 김정은이 찍었던 B급, C급을 낸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김정은 때문에 한이 팀이 들어간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김정은 건강 정보를 상당히 중국은 정확히 알고 있고, 또 아버지에 대한 정보도 있으니까 동인당 쪽에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역이 지방을 다니게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죠. 뭐 김정은이 멀쩡히 살아있다 이런 보도를 이 정부 당국자 말로 나오게 하지 말고, 참 이상한 정부예요. 우리 정보기관 중에 북한을 제일 잘 다루는 게 국정원이잖아요. 국정원 친구들이 프로들이 제법 있어요. 의식도 강하고, 지금은 많이 월급쟁이화 됐지만, 그 북한 인민을 속이고 있는 북한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보기관은 심리전을 해야죠. 가짜가 돌아다니고 있다. 김정은은 뭐 묘향산인지 어디에 쓰러져 치료받고 있다. 이렇게 터뜨려야죠. 삐라를 뿌리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 보면 나중에 김정은이가 살아나면 나올 때 지팡이 짚고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말하고 또 뿌리는 겁니다. 계속 방송도 하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속았구나, 가짜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뭐가 움직임이 있을 때 루마니아처럼 무너져서 어떤 잘못되면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들어갈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통일의 기회를 잡으라 이겁니다. 일단 김씨 왕조가 무너져야 통일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지원할지, 지금 4월에 이번 달에 북한에 중국이 식량 지원을 합니다. 우리도 뭐 할지 안 할지 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북한하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니까 문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미국하고 잘 얘기해서. 그래서 북한의 식량 지원하는 문제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미국하고 합의를 해야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그 한미 방위 분담금 합의를 안 해주고 한 거는 간단하잖아요. 이거 외교적으로 못 풀잖아요. 양 정상끼리 전화 한 통으로 딱 풀자는 1대1 데스매치 비슷하게 완판으로 붙자는 거잖아요. 그거 양보하고 이거 받아내고 딱 해서 북한 붕괴 쪽으로 갈 때 미국이 우리 봐줘, 중국 막아주면 우리가 할게, 이렇게 대차게 한번 풀면 되는 거죠. 줄 거 받을 거 받으래.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 정치학 용어가 죄송합니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바라는 건요, 북한은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연방제 통일할 의사 없어요. 그들은 지난번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도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했거든요. 남북한이 영원히 분단돼서 두 개의 나라로 살고 나 먹고 살 수 있도록 돈만 줘 이겁니다. 그래서 나 때리면 쏠 거야 하고 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통일하자 그러면은 북한 애들이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하고
욕을 하고 떨어집니다. 뜯어먹고 있을 때는 만나주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트럼프 만나고 한 거는 자기 체제 보장을 받고 하기 위해서 했던 거죠. 뜯어먹고. 근데 그거 안 되니까 트럼프가 딱 거절하니까 앙천돼서 살면 소대가리 딱 이러고 나오는 거. 그렇게도 보면 모르겠어요. 북한의 의도를. 자, 그거 제대로 알았으니까, 안다면 이렇게 해야죠. 우리는 통일할 의지가 있다면, 연방제 통일이든 뭐든 통일을 할 의지가 있다면, 이때는 진짜 닥전! 어제 우리 동아일보의 칼럼니스트 누가 제목을 닥전이라고 썼던데, 닥치고 전문가 내세우라 이거예요. 종합적인 건 제너럴리스트가 잘하지만, 하나하나 분야는 역시 전문가입니다. 대북 문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은 저도 아니고 통일부도 아니고 역시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에 가서 가끔 만나보면 프로들이 있어요. 국정원 간다니까 이상한데 밖에서 만나보면 열혈남아들이 있거든요. 한 40대 청년 직원들. 프로라 이거예요. 으르렁거리게 사냥개 프로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보사는 좀 능력이 따르지만 정보사는 직접 침투하잖아요. 북한으로.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또 우리 탈북자들 중에서 가겠다는 에이전트 있으면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대역을 쓴다 못 쓴다 무너진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혁명군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중국은 차단하고 그걸 해야죠. 그걸 닥치고 전문가. 그 중국과 공작전을 딱 해갖고 중국은 차단하고 통일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해야 되죠. 이건 지금 이런 거 할 때입니다.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북한의 깜짝쇼를 김정은이를 살려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결국은 지팡이 짚고 나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성공적인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2008년도에 김정일 사례가 있어서 우리가 많이 압니다. 다만 유리한 건 문재인 정부 때문에 그걸 떠들지 못하고 또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으니까 언론이 따라가는 건데 저처럼 몇몇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보거든요. 지금 제가 한 게 퍼펙트하게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정부도 위험해집니다. 어느 순간은 좀 풀 겁니다. 대역이 있다라고. 네. 그래서 북한을 이렇게 북한이 우리 품을 못 벗어나게 중국에 못 가게 탁 잡으면서 살살 다뤄가면서 쓱 통일할 수 있는 방법. 닥전! 문재인 대통령님, 닥전들한테 닥전을 하십시오. 닥치고 전문가들한테 맡기십시오. 국정원 정상화 시키시고 정보사 정상화 시키십시오. 지금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비준받겠다.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고요. 국민 여러분들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